안녕하세요. 오늘 또 유튜브 시작합니다. 입문하기, 이제 초보 입문하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보통 이제 분양을 입문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부동산 용어도 모르고, 배울 게 참 많아요. 이게 참, 부동산 용어가 또 어렵기도 해요. 뭐 이런 거 다 외우려면 시간이 참 걸려요. 근데 제일 이제 다들 분양에 들어올 때는 뭘 모르고 들어오고 또 뭐 하는데, 제가 유튜브 찍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업을 들어오시려면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오세요. 분양은 고수익이긴 해요. 하지만 고수익을 벌기 전에 준비가 돼야 돼요. 돈을 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이 또 큰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보통 처음에 이제 현장 들어오거나 분양을 하게 되면 영업을 나가게 되죠. 또는 영업을 안 나가더라도 안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는 손님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손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업을 나가든 안에서 영업을 하든 이 방법을 모르면 뭘 해야 될지를 초보들이 몰라요. 무슨 영업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 현수막도 뿌리고 전단지도 뿌리고 뭐 여러 가지 TM도 하고 DM 발송도 하고 뭐 합니다. 또는 신문 광고가 나갔을 때는 자기 순번에 콜도 받고 뭐 이렇게 아마 입문하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어떤 현장을 맡았느냐에 따라 또 틀리겠죠. 그렇지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분양은, 영업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영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업 방법이 기존에 영업하는 방식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런 방식들, 신문 광고부터 전단지 현수막까지. 근데 그런 방식 이외에는 뭐가 없을까라고 골똘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영업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기만의 영업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결론은 남이 하는 걸 따라 해야 돼요. 남이 시키는 거. 근데 그건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손님들로 봐서는 식상해요. 현수막 뭐 다 붙어 있고 전단지 다 붙어 있고 신문 광고 많이 나오고, 요즘은 그런 거는 너무 광고가 많이 접촉이 되다 보니까 손님들도 약간 이제 식상해 있고 조금 특색이 없죠. 그래서 자기만의 접근, 방법, 광고 이런 걸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할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자기만의 어떤 광고나 영업 방법을 준비를 해도 그게 실행하려고 하다 보니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맨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키는 것도 하겠지만 본인이 집에서도 생각하고 또 평상시에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차를 타고 다니든 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영업하나, 분양 말고요. 그러니까 분양으로 영업하는 것도 보겠죠. 자기가 직업인 이상은 보기 싫어도 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영업 방법도 봐야 돼요. 뭐 정수기든 핸드폰이든 뭐 시중에 그냥 보이는 어떤 영업 방식들을 다 봐야 돼요. 근데 흔히들 하는 그런 영업 방식은 조금 독특하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옛날에 예전에는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게 조금 과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요즘은 또 뭐 카카오톡이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매체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 같으면은 아파트 차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이제 알바생 2명을 고용을 했어요. 해가지고 전화번호만 써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낮에 전화번호를 끊게 되면은 주로 계속 서 있는 차나 아니면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번호를 확보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알바생들한테 저녁에 차가 다 들어와 있는 시간, 그때 제가 나가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물론 뭐 수유들한테 걸려서 적발돼서 혼난 적도 많다.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밤에 들어오면 이제 단시간에 많은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요. 뭐 한 일주일 하면은 진짜 한 1인당 몇천 개씩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중복이 되나 안 되나 이제 컴퓨터 요즘 뭐 문자 왕국이나 뭐 문자 나라 뭐 이게 단체로 날릴 수 있는 그런 게 많죠. 프로그램들이.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중복 번호는 걸러져요, 자동으로. 그래서 한 번에 뭐 2,000명 명단을 확보했다. 이거는 뭐 무슨 마을 아파트 명단이다. 뭐 아파트 끊을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마을 무슨 아파트 가서 알바생한테 전화번호 적어와 그러면 그 단지 가서 가지고 오겠죠. 또 뭐 주택단지 뭐 이렇게 제가 테마를 정해 또 마을을 지정해주면 거기서 전화번호를 밤에 써와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전화번호가 어디서 온 데이터라는 게 나오죠. 이 동네 특성도 알고. 이게 제가 말하는 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맞는 문자를 제가 대량으로 날리죠. 근데 여기서 대량으로 날릴 때 한 번에 뭐 1000개씩 500개씩 날리지 말고 100개씩 날렸다가 10분 정도 있다가 또는 15분 정도 있다가 또 100개 날리고. 왜 그러냐면은 한 번에 500개 600개 날리면 전화가 동시에 몰려요. 그러면 전화 통화 중에 또 전화 오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저도 이제 경험에서 나온 건데, 조금씩 보내세요. 보내면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콜이 와요. 뭐 한 200~300개 날리면 몇 통화 와요. 그게 어디냐라고. 그런 상가가 어딨냐고. 그럼 뭐 멀지 않습니다. 사장님 동네에 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5분 거리에 있습니다.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나는 이 소스를 어디서 가지고 온 걸 알기 때문에 난 이미 상대가 어느 동네 산다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신도시라든가 이런 또는 주변의 고급 주택 단지라든가 이렇게 번호를 뭐 습득한 방법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에 장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그럼 관리 사무실 전화하면 다 나와요. 며칠 날 뭐 수요일 날 들어온다. 어느 아파트는 뭐 화요일 날 들어온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장터에 나가면 한 3만 원, 예전에는 한 3만 원 했어요. 3만 원 정도 주면은 부스를 하나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분양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뭐 판촉물 이런 걸 쌓아놓고 그냥 무료로 드리면서 적석 상담을도 많이 했어요. 또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또 위치도 설명하고, 또 더 좋았던 거는 자기 집 앞이니까 그 사람들이 편안해 했어요. 설명을 더 이렇게 쉽게 잘 듣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거기서 계약이 많이 나오고 이렇지는 않지만은, 근데 사람이 그냥 영업해서는 하루에도 말 몇 번 못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가게 되면 하루에도 여러 명과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고향 사람 뭐 이렇게 또는 뭐 가끔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신감도 얻고 또 영업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었고, 또 옛날에 제가 예를 들면은 뭐 그거 말고 등산로는 그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만든 아이템이었어요. 왜냐면 약간 연세도 있으신 분이 건강까지 생각하면 뭐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분들 등산을 많이 하시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등산로를 가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등산에 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등산로에 보면 대부분 올라가다 보면 쉬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거는 쉬는 자리에 보면 주로 뭐가 붙어 있냐면 산악회 이런 뭐 라든가 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또는 관광회사 이런 그에 광고지들이 붙어 있고 뭐 리본 같은 것도 붙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전단지를 붙인 적이 있었어요. 코팅을 했어요. 비 안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그건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왜냐면 쉬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했어요. 물론 계약도 그때는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거는 아침에 회의가 끝나면 일주일에 저는 뭐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운동 체질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저만의 영업 방법을 그 당시에는 착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근처 산들을 훑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좀 썼던 기억이 나요. 더 많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브리핑을 거기 가서 계약이 안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내공이 쌓여요. 분양을 하려면 내공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뭐 기타 치는 주법을 알려줘도
금방 떨었어 이렇게 치는데 안 쳐지죠. 왜냐하면 계속 연습을 하고 몸에 숙달을 해야 돼요. 분양도 그렇게 계약이 안 나오지만 나올 수도 있죠. 혹시나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하는 습관, 습성을 들이면 어느 현장, 어느 지역 가더라도 자기만의 광고를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발한 아이템이나 광고 방법은 자기만 할 수 있어요. 자기만 곽돌이 생각한 거기 때문에 또 더 많이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렇게 이 광고를 나갔을 때 또 내가 나갔을 때 여파, 퍼질 뭐 여러 가지 방향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점검해보고 이제 나가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나갔었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전단지도 붙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하실 때 무조건 시키는 광고도 좋아요. 해야 되겠죠. 그것도 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광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전단지를 대합실에 붙이고 싶은데 역전 대합실은 바로 단속이 돼서 떨어져요. 그러나 안 떨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전철을 언제 많이 붐비냐면 새벽 6시부터 8시, 9시 사이가 제일 붐벼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요. 청수부가 나와야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청수부가 나오는 시간대가 조금 8시, 9시 돼서 나오죠. 빠른 데는 한 7시 정도 나와요. 그러나 그 전에 타는 사람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지나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중에 점심때쯤 전화가 와요. 아까 아침에 출근할 때 봤는데요. 그리고 바빠서 지금 전화합니다 하고 전화 오는 게 몇 통화 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몇 통화도 저는 고맙죠. 왜? 새벽에 한 보람이 있잖아요. 낮에는 절대 접근이 불가능한 자리죠. 이런 것들은 제가 모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으나 자기만의 광고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에 뭘 해야 되겠다. 오늘은 어제 하던 거에서 오늘 어떻게 되겠다. 아, 이번 주에는 등산을 코스를 어디를 가야 되겠다. 또는 어떻게 돼요? 뭐 아파트 어디에 나가야 되겠다. 예전에 저는 문자를 오늘은 아침에는 몇 개를 또 비 오는 날은 영 나왔을 때는 문자를 많이 날리고 또 상공회의소 가면은 그 상공인들의 주소가 있던 수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오면 거기에 전화번호, 회사 이름, 뭐 대표자 이름 이런 게 있는데 전화나 이런 건 안 되고요. 팩스 번호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럼 이제 이 비 오는 날은 팩스를 계속 넣는 거예요. 물론 문자도 날리지만 근데 이 비 오는 날은 방문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팩스 영업을 했어요. 그럼 누가 보면 뭐 하는지 모르죠. 계속 팩스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고 있었어요. 돈 주면 돼요. 대량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뭐 10개씩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내면 콜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항상 대량으로 보내는 거는 잘라서 보내세요.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잘라서 보내야만이 그리고 잘라서 보내고 한 10분, 20분 터울을 둬야 돼요. 콜이 혹시나 오면 충실해. 우리가 모든 광고는 전화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전화 한 콜에 충실하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 한 콜 한 콜을 대충 받으면 안 돼요. 그 한 콜을 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콜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한 콜을 아주 충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고 안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광고가 또는 영업 방법을 꼭 누구한테 뭐 전수 받는다 또는 어떤 영업 방법이 모를 때는 따라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본인만의 영업 방법을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면 재미있어요. 하고도 싶고 도전하고도 싶고 그런데 가끔 창의적이고 좋긴 한데 돈이 좀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이 좀 내가 부족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하고는 싶은데.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상사한테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했더니 상사님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분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냥 저를 믿어주셨어요. 물론 제가 계약을 좀 했으니까 믿어주셨는 것 같은데 그분이 많이 믿어주셨어요. 믿어주셔가지고 역시 계약은 많이 나왔어요. 제 기준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만두고 나가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그래도 하나라도 분양에 들어오시면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아주 저는 만족해요. 사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하우 다 알려주면 경쟁자만 생기는 거 아니냐는데 사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노하우는 사실 이렇게 방송을 못해요. 제가 그렇지만 입문을 할 때는 압축적으로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광고를 회사에서 또는 위에서 하는 거를 같이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시키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창의적으로 움직여라. 근데 광고 방법이나 아이템이 생각 안 나면 남이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전혀 엉뚱한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자기가 개발해야 돼요. 광고 방법. 그러면 그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왜? 자기가 생각했으니까 하고 싶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게 계약에 안 나와도 절대로 이렇게 해도 안 나오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해도 돼요. 그러나 몸에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자꾸 생겨요. 내력이 생겨요. 그래서 분양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자기만의 광고 방식을 모색해라. 이게 오늘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